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슈퍼 선거의 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이미 대만 총선은 결과가 나왔고요. 앞으로 4월에 있을 우리나라 총선 그리고 11월 대망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세론이 굳혀지기가 질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관전 포인트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만 봐도 이번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부터 골드만삭스 등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2월 소매 판매 지수도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앞으로의 미증시 전망 지금부터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 국가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인구로 보면 전 세계 40% 인구가 새롭게 국회의원을 뽑거나 또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선거 실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선거의 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선거와 또 뭐 자산 시장 이런 관계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앞서 짧게 실은 작년 우리 돌아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막 5% 가까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위원님이 거의 독보적으로 이거 곧 떨어진다. 네. 예측을 또 하시고 주장도 네. 하셨고요. 3.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나와주니까 앞에 잠깐 좀 앞으로 향방 좀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정 변수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인데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되게 되면 과거에도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하락 반전하는 모습들이 항상 확인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레벨은 하향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불안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채 네. 10년물 금리가 4%로 잠깐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다시금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올해 1분기 안으로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6 정도 수준 언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올해 장기 금리를 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레벨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코스피 나쁠 이유는 없겠죠. 매크로만 본다면은요. 물론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모든 국가들을 분석을 할 때 각 국가들의 정책 금리가 있을 거고 주요국들의 이제 물가 수준을 파악을 했을 때 네. 정책 금리보다 물가가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이를 보통 이제 실질 정책 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사실 위험 자산의 가격들이 올라갈 네. 여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책금리 3.5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 예.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높아진 한 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선거의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선거를 이렇게 좀 꼽는 이유가 아주 직관적으로요, 위원님. 네. 선거면 경기부양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저번에 깔고 좀 네. 들어가게 될 텐데 올 한 해 한번 전반적인 브리핑 좀 부탁합니다. 예, 선거 쪽. 네.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선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 드리긴 어려운데요. 결국 이러한 선거들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결론이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크게 대만 대선, 그리고 네. 인도 총선, 그리고 EU 의회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네. 뭐 G2 간의 관계가 확전으로 가기보다는 갈등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 또 EU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부분들, 또 인도 총선을 통해서는 신흥국 경제 심리가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을 통해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질 때는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11월 예정된 선거가 거듭되면 될수록 사실 위험자산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총평을 해 주셨고요.
정말 50여 개 선거인데요. 그중에 4개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1월에 있었던 대만 대선. 끝났죠. 어쨌든 라이칭더 네. 친중이 아니라 반중이라고 뭐 표현해야 될까요? 독립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예, 라이칭더 당선인의 뭐 당선과 함께 전략적으로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민진당의 이제 정책 노선 자체가 이제 반중 노선이긴 하는데 네. 기존 정부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조금 더 강경한 태도를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양안 관계를 두고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긴 하지만 알아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가 커지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자체적인 성장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국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안 관계를 가지고 양국 간의 갈등이 커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결국 과거보다는 반중 노선이 약간 강경하게 바뀔 여지는 있지만 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라이칭도 당선인 되고 더 TSMC에 올인할 거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반도체에는 악재가 될 거다. 이런 해석, 이런 논거는 어떤가요, 우리 의원님 그런 보시기에는? 해석은 이미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네. 나온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와 같은 업체들 정책 지원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노선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심리 측면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이제 대만과 한국 간의 어떤 반도체 업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비슷한 트렌드 내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심리 정도의 끝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서상 다음은 인도 총선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좀 빠르게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네. 아이오와 코커스의 결과가 나왔고요. 네. 예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이제 독주 체제를 굳혔다.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의미하는 바를 또 한번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결과는 이미 예정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내 대통령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미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높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좀 공화당 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그 과정들을 겪을수록 트럼프의 확고한 입지는 다시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의 접점을 두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재선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11월 달에 미국 내에서 4개 선거가 치러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선거가 치러진 걸 잘 모르세요. 근데 4개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에 승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심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단지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선이 어렵다. 트럼프가 다시금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막연하게 가기는 어렵다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다시금 과거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부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의 불안 심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연속성이 갖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압승했잖아요. 예, 이제 예.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네. 근데 트럼프가 계속 압승 뭐 내지는 승리로 저는- 이어집니다. 그럼 이 네네. 과정에서요. 이건 어때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쪽 섹터는 트럼프의 압승과 승리에 울 것이다. 뭐 IRA 다 원점으로 갈 것이다. 그럼 떨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해석, 분석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은 공화당 내 이제 대선 후보를 네.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얘기하시는 정도까지 의미를 주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공화당 내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구도로 네.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 트럼프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고 하면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너무 확대해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화당의 수장으로 예. 나올 때까지는 네. 뭐 너무 예,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시기상조다.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한마디 한마디 또 매일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지율이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두 개의 선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거 있었고 EU는 이제 의회 총선입니다. 요것도 한번 설명할까요? 바로 넘어갈까요? 네. 인도와 유럽유회 요것도 한번 선거. 네, 4, 5월 달에 이제 인도 총선 예정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디 총리 3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난해 11월, 12월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을 보였던 사항이고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야권 연합이 지난해 7월 달에 급속하게 만들어졌는데 정책 합의를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난해 11월 달 5개 주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모디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인도 국민당이 세 개 의회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 개 의회 가운데 두 곳 같은 경우에는 야당 연합들이 가반 확보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탈환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3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네. 인도 국민당의 의석수가 과거보다 높아지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디 총리의 로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더 강화될 수 있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도 국민당의 의석수가 기존보다 늘려지는지 여부 그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선이 되면요. 네. 재료 소멸인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인도 펀드 인기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 그 해석은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난해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는 네. 세계 인구 1위 국가로 등극을 했고요. 세계 네 번째로 이제 달 착륙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는 세계 제조업 허브로서의 이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총선이 끝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모디 총리 상기에 대한 네.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올해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인도 증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셔도 되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의석수가 더 높아질수록 아직도 네네.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회 총선 여기에 포인트는 극우 뭐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네. 사실 극우 세력이 최근 유럽 내에서 세력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동일하게 EU 의회 총선에서 극우 세력이 의석수를 높인다고 하면 사실 EU 총선 결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정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노선들이 좀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EU 의회 총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극우 세력의 세력 확장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지만 세력을 좀 높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결속력은 좀 계속 보여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는 얘기는 해드렸지만 그 4개 선거들 가운데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파장이 크진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1월에 거의 끝판왕인 미 네, 네. 대선이 있을 텐데 미 대선 관련해서는 다 트럼프 변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변수입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승장구가 네. 였네. 우리 뭐 연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12월 달 치러진 전국 여론조사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든 국정 운영 지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못한다는 의견이 너무 많고요. 네. 또 공화당 대선 후보 양장 구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결국 올해 내내 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높아질 여지는 있을 걸로 네. 좀 봐요. 결국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자국 산업 강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부분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이가가 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는 커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 접전 끝에 재선을 할 확률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의 결과를 우선시하면서 상황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셰일 오일 다시 뭐 파고 유가 떨어뜨리고 네. 기후 협약은 다시 하고 네. 뭐 이런 건 뭐 본인의 아이콘이니까요. 네.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문남중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어닝 시즌 돌입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미국의 어닝 시즌 한번 또 총평 좀 해주시고 가시죠. 지금 현재 지난해 4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 추정치가 최근에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이너스 6.8% 정도까지 변화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평균 5년과 10년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1개 업종 가운데 9개 업종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를 주도하고 있는 업종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예. 지금 현재 헬스케어, 소재 업종의 추정치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증시가 2022년 1월 수준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이번 어닝 시즌을 기점으로 하락 반전할 수 있는 기가 될 여지. 근데 저는 후자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 떨어지고 있는 EPS 변화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미국 증시가 이제는 하락 반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대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뭐 같이 우리랑 커플링, 디커플링 이야기를 네. 좀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좀 미국이 쉬어가더라도 우리 한국 증시도 이 영향을 받는다. 뭐 또 다르게 디커플링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다시금 2,400선을 향해서 네.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복선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반전하게 된다고 하면 코스피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저는 2월 전까지는 좀 기간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염두에 두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 증시가 다시금 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을 3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이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태도로 좀 일관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금주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1월 말에 1월 FOMC 회의 아닙니까? 네. 이게 좀 모멘텀이나 변곡 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번 1월 FOMC 회의는요? 연준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하면 조건이 필요한데 결국 경제지표 둔화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제지표 둔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올해 1분기 정도까지는 연준이 좀 지켜봐야 되는 기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은 빠르면 3월달 금리 인하를 예정하고 있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소한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은 5월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연준과의 어떤 간극차를 높이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그게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